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독구다이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자, 경험담을 보내신 독구다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K 마케인으로 만든 늙은 여자들, 80년대 세대 코치 세대 엄마들, 안녕하세요. 저도 현재 구독하고 매번 올라오는 에피소드들을 듣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83년생이고 MZ세대 최고령입니다. 에피소드를 듣다 보니 현재 80년대 여성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길래 저도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사연으로 보냅니다. 저는 소개팅을 지금까지 한 50분 정도 해본 것 같습니다. 30살 때부터 했다고 가정하면 1년에 4-5번 정도 했다고 보면 되고, 거기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저도 예전에는 여자들 욕을 많이 했네요. 하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 사회 경험도 쌓이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여자들을 만든 것은 결국에는 피해의식이 가득한 늙은 여자들, 저희 어머니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81 딜러 세대들이죠. 제 소개팅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지인이 한 명 소개시켜 주겠다고 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아는 여자애는 아니고 그분의 지인이 아는 여자였습니다. 88년생 여자였고 학원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창원 여자인데 부모님의 지원으로 학원을 차릴 수 있다고 들었고 얼굴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받고 카톡도 하고 얘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경험과 여자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파악한 나이에 왠지 모를 더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꼬락서니가 꼭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주선자 아주머니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렸네요.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고 처음에는 믿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선자 아주머니는 저를 오래 알고 계셔서 저를 아주 신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딸이랑 그 소개팅녀의 인스타를 보고 저에게 다시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번 소개팅 취소를 하자고. 인스타를 보니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고. 지금 그 여자 측 쪽 주선자분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남자친구가 있다고 인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그 여자분은 저에게 그날 사과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연관되어 있는 소개팅이고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카톡으로 다음날 개쌍욕을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K 마켄으로 만든 늙은 여자들입니다. 저희 어머니 지인은 586 세대 이혼녀입니다. 이 아주머니도 은근 남자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왠지 여자 편을 드는 것 같은 느낌, 여자는 이해받아야 되고 약한 존재이고 보호해줘야 한다는 그런 관념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그 여자의 잘못입니다. 저는 그날 당연히 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기집애는 아주머니들에게 전화해서 징징 짜고 울고불고 난리 났다고 하더군요. 또 주선자 아주머니는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그만해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더군요. 이 두 아주머니들의 반응이요. 지가 남자친구 있는 거 숨기고 나와서 들켰으면 지가 나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지. 제가 카톡에서 뭐라고 하니 그때서야 미안하다고요? 아이고, 사과도 받기 힘든군요. 그 기집애는 지가 뭐 잘한 일이라고 아침부터 아주머니들에게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입니까? 본인이 잘못했으면 자기 선에서 끝낼 것이지 아침부터 어른들에게 전화하고 또 저의 지인과 그분은 왜 또 연락을 저에게 합니까? 단호하게 끊으셔야죠. 예를 들면 유지야, 네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나오려고 했고 그게 들통이 났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지. 왜 아침부터 나에게 전화를 해서 난리니? 네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볼 일이 없단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늙은 여자들은 아주 여자아이들을 감싸고 남자아이들에게는 스윗탕을 요구한 것 같았습니다. 여자들은 이러한 분위기가 무의식적으로 형성이 되었고 아마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지요. 이거는 한마디로 재수가 지 스스로 형량을 감행해 달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디 뻔뻔하게 전화를 하고 눈물 필살기로 동정심이나 얻으려고 하고 또 참고로 이 여자분은 창원 사람인데 지가 소개팅하러 부산까지 온다고 하더군요. 제가 부산 살거든요. 아무래도 창원에서 하면 자기 남자친구에게 들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사실 현재 이러한 사태를 만든 것은 늙은 여자들과 586 딜러입니다. 전 하루빨리 그들이 영향이 없어지는 날을 기다립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카톡 내용 사진 첨부해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해서 제가 사진은 못 보여드릴게요. 못 보여드리는데 내용을 한번 볼까? 뭐 내용은 사실 뭐 큰 건 아니네요. 예. 저는 근데 586 딜러들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여자의 문제예요. 그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 그거 나온 여자들 상태가 심히 안 좋은 사람들이네. 근데 그냥 그거네요. 모전 여전. 한마디로 모전 여전인데 그냥 여자들도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솔직히 여자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초딩 같은 나이 많은 여자들이 좀 많습니다. 초딩 같은, 이거 초딩 같은 사람이죠. 자아가 발달이 덜 돼 있는 사람이죠. 사실 좀 경남 쪽에 좀 싹수고 너란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들 말고 이 결혼 시장에. 왜냐 이쪽에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퐁퐁 마인드를 가진 분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환승연애 하려고 했네. 이게 참 여자가 야같는 게 뭐냐면 나는 있잖아요. 가장 잘못한 사람은 저 소개팅하는 여자예요. 여자. 예. 저 여자가 이해가 안 되네요. 나는 솔직히 581 딜러들도 문제지만 581 딜러들도 문제지만 가장 1차적인 원인은 저 당사자입니다. 아무리 581 딜러가 뭐 옆에서 설레발 치고 연결해줬다 하더라도 주동자는 본인이에요. 이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연자분의 제목이 가장 원인 제공자가 뭐 저 늙은 여자 581 딜러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잘못을 따지면 2등이 2등. 1등은 여 자리에 나온 이 여자예요. 아니 생각해봐. 한두 살 먹은 애는 아니고 30살 훌쩍 먹었어요.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근데 살이 부면 못한다고? 여러분들 뭐 한번 생각해봐. 나이가 먹었으면 뭐 아무리 부모님이 이것저것 시켜도 내가 내키지 않고 부모님이 뭔가 좀 이상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동조한 거잖아요. 아니 생각해봐. 남자 여자든 내가 저런 자리 내키지 않으면 안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양심이 찔리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건 보면 자기가 원해서 간 거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엄마한테 해달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겠죠. 아니 생각해봐. 사연자분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 아니라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을 만한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거부를 안 했잖아요. 자기들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581 딜러가 가장 큰 책임보다는 이 자리에 나온 여자들이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결혼 못 할 겁니다. 이분도 결혼 못 하겠네, 딱 보니까. 결혼 못 하겠네요. 결혼 못 하겠어요. 좀 모든 있잖아요. 뭐 이혼하시는 그 어머니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뭐냐면 이혼하는 어머니들이 뭐 아버지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 가정폭력을 함부로 했다고 해서 이혼한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그런 피해의식을 특히 딸한테 많이 물려줍니다. 딸한테. 그래서 남자들 이것저것 따지고 뭔가 많이 바라고 제고하는 것들을 좀 많이 행동을 해요.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어렵고 힘든 걸 다 있지만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누구를 챙겨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미안한 거 몰라요. 오히려 뭐 저 자리 나온 여자도 문제 있고 저 어머니도 문제가 있네요. 아니 근데 하나 더 얘기하자면 독고다이는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통 어른들이 주선한 자리는 나쁜 자리예요. 대도 안 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본인이 나갔잖아요. 안 간다고 했어야죠. 못을 박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결혼하건 이혼을 하건 그건 제 몫입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딱 얘기했어야죠. 본인이 나갔잖아요. 보통 어른들이 주선하는 자리 중에 어른들이 자기를 하더라도 있잖아. 딱 잡아서 얘기해야 돼. 이게 보면 좀 경상도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어른들한테 대들면 안 된다는 그 사고방식. 경상도 분들이 특히 밑에 있는 지방분들이 좀 심해. 이게 바닷가 쪽이 뭐냐 하면 어른들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거역해 됩니다. 이거는. 거역한다고 해서 불효자식의 나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누가 봐도 나쁜 행동이잖아.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어른들이 대도 안 하는 자리 요구하는데 그럼 가야 됩니까? 그 정도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안 간다고 해서 내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어른들이 저렇게 주선하는 자리는 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 어른들이 왜 결혼식장에서 중매 서려고 할까요? 보통은 답 없는 사람들, 나이 차가지고 이제 좀 힘든 사람들, 마케인을 직전까지 갔다가 마케인을 단계 넘어 산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어른들이 데리고 오는 딸이 막 젊고 유능하고 그런 것도 본 적이 없어. 젊고 유능하면 이미 짝을 데리고 왔겠지. 근데 어른들이 보통 주선하는 거는 이미 갈 때까지 가서 웬만한 남자들은 쳐다도 안 본 사람이에요. 이거 아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좀 경험해봤으니까 아시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럼 어른들이 왜 나이 먹은 딸을 왜 자꾸 결혼식 내놓으려고 할까? 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이라고 하는데 그건 포장한 거예요. 그냥 짐이에요, 짐. 나이 보고 자기도 은퇴하고 쉬어야 되는데 딸이 저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못 쉬거든요. 혹시 나이 먹어서 이제 결혼도 못 해가지고 직장도 만약에 못 다니고 경제활동 못 하게 되면 당연히 나한테 빌붙을 게 아닌가. 그게 빤히 보이기 때문에 빨리 누구한테 넘겨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전에 이런 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딸이나마이트라고 했죠. 딸이나마이트. 딸이나마이트. 딸이나마이트를 우리 독고다이님 같은 분한테 넘기고 싶거든요. 이거 586딜러 이 딸이나마이트 분들은 좀 자기가 지옥에서 자기가 만든 다이나마이트잖아. 자기들이 폭탄을 제조놓고 왜 폭탄이 터질 것 같으니까 왜 남한테 넘겨요.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그 가족 오락관 보면 그 수박에다가 그 심지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 낭선 뒤어트해 가지고 시간 되면 딱 터지잖아. 그 돌리게 하는 거. 딱 그 느낌이야 이거.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선짜리입니까 이게? 그러면 왜 나이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젊을 때 이렇게 안 했냐고. 왜 나이가 차고 나서 답 없는 상태까지 가고 나서 불안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586분이 참 눈치가 없네요. 자기들이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노후에 이제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른들이 갑자기 아가씨 안 만나보려 하면 그냥 걸으세요. 묻고 따지지도 말고 걸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58 드려 잘못했고 여자도 잘못했는데 난 여자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서 괜찮은 여자 나오겠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랄게요. 이 댓글 다신 분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선자리 같은 보면 나이가 여자분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본인도 아시겠지만 답 없을 거야. 이분도 50번 봤다고 했잖아요. 말이 좋아 소개팅이지 선입니다. 선. 나이 많은 상태에서 보는 거는 선이에요. 선. 왜냐 대화 내용이 선이지 않습니까? 뭐 돈 얼마 버냐, 직업이 어떻게 되냐, 연봉이 어떻게 되냐, 차는 어떤 거냐. 이 어떻게 소개팅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입니까?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거 아닙니까? 이분도 봐봐요. 소개팅을 거의 한 50번, 선짜리죠. 선짜리 50번 가까이 했지만 거기에서 뭔가 제대로 된 아가씨는 사실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제대로 된 아가씨가 있지만 그 아가씨가 뭐 사연자분을 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거나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례는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6 딜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자꾸 이렇게 행동하면 진짜 나중에 가서는 아무런 존경 못 받습니다. 나 이분들이 걱정이 돼요. 이분들이 이제 곧 있으면 사회에서 완전히 은퇴가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제 5년 남았다고. 586 분들. 5년 남았으면 우리가 이분들을 존경해야 되고 이분들을 떠받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분들 은퇴하니까. 우리가 이분들이 눈치를 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회에서 아직 중요한 자리 꽤 차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5년 지나자야 눈치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여러가지 문화에서 뭐 잘한 것도 있는데요. 빚도 있지만 암이 너무 큽니다. 암. 명보다 암이 커요. 이것도 암이죠. 그래서요, 결혼식장에 함부로 자기 딸 데리고 나오지 마십시오. 민폐입니다, 민폐. 자기 딸 상태도 모르고. 그러게 왜 짐덩이를 키웠습니까? 짐덩어리로. 짐덩어리를 키웠으니까 본인들이 그 짐을 책임지고 받으셔야죠. 본인들이 만든 거니까. 본인들이 낳아서 기른 거니까 끝까지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이제 나이 먹어서 자기들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왜 다른 사람 넘기려고 합니까? 그럼 그 다른 사람 무슨 죄예요? 그게 결혼입니까? 결혼 아니잖아요. 그냥 짐처리지 않습니까? 결혼을 가정한 짐처리잖아요. 586 분들 계속 이렇게 결혼시장에서 자기 딸 어떻게 한번 혼사시켜보겠다 나올수록 나중에 입지는 줄어듭니다. 그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경험담으리신 독고다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